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분양권을 증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매 제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들어봤는데요. 이 전매 제한이 보통 예전에는 없었기도 했지만은 요즘 그 부동산 정책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네. 결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그 기본적인 기조는 뭐냐면은 사는 주택 갖다가 장난치지 말아라. 네. 먹는 거 갖다 장난치지 말라. 그런 얘기처럼 네. 사는 거 갖다가 장난치지 말라. 네. 왜냐면 자꾸 건들면 계속 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럴수록 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입주권이 있고 또 분양권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일반 납세자분들은 이 입주권, 그냥 분양권, 세금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증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권이라던가 조합원 입주권,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라는 걸 받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채무가 발생을 할 거고, 네. 우리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채무를 같이 넘겨주면은 우리가 그냥 증여라고 하나요? 부담부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양권 등을 처분 증여를 할 때도 중도금 대출을 함께 넘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일반 증여와 다르게 당연히 증여니까 증여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채무를 이제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분양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현실은 분양권 취득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러워하죠.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양권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이점이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그냥 그 분양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입한 금액과 그 프리미엄 발생한 그 부분을 같이 넘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증여세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증여 재산가액을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내가 불입한 금액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감한 그거를 이제 증여 재산가액으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채무를 받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중도금 대출 이 부분을 이제 양도가액으로 산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제 프리미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프리미엄은 당연히 뭔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도를 했다 치면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환산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전체 우리가 불입한 금액 있죠. 그 중에 우리 앞서 얘기한 증여재산가액 안에는 프리미엄도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환산을 해서 그 금액만 부동산 대금 불이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산수 좀 어렵지만 우리 분수를 계산할 때 분모의 금액이 올라가면 전체 금액은 낮아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볼 부동산 대금 불이백 전체 중에 우리 프리미엄이 끼면서 취득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 양도 차익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어찌 보면 이중과세가 될 수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증여세에서도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놓아서 과세를 했는데 양도세에서도 이게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라. 이중과세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법리는 우리 납세 문제가 달라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받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게 되고 양도세는 증여한 증여자가 내기 때문에 이건 이중과세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세에 어떻게 녹여야 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또 고려를 해야 되며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양도차익이 달라지고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져서 그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저희가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산세라던가 추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이제 저도
부담부증여가 뭐 입주권, 분양권, 뭐 주택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건물을 증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빌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엔간한 뭐 건물에는 사실 뭐 보증금이 됐던 은행 대출금이 됐던 채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무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넘어가게 되면 채무도 딸려가게 있습니다. 딸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대출이 뭐 건물 자체가 20억짜리인데 네. 은행 채무가 10억 정도 붙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저도 그렇게 신고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채무는 안 주고 그냥 부동산만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만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은행에서는 담보력만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를 자녀한테 주고 왜냐면은 채무도 주게 되면은 결국 자식한테 판게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양도세가 굉장히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고 강남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하게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아파트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이거를 채무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양도세 중과를 맞죠. 네. 그럼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히 채무 금액은 빼고 부동산 가액만 증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도 뭐 그 용산에 뭐 아파트 그런 거를 증여를 작년에 아까 8월 12일 이전에 증여를 몇 건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뭐 자금 출처라든지 세금 납부라든지 세금 대납에 대한 증여세만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세금이 유리하게 나와서 그렇게 신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부담부증여라는 거 또 증여에 있어서도 반드시 거기 채무가 있다고 해갖고 채무를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 또 그렇죠. 뭐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진짜로 유리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 경우에 따라서 뭐 피가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뭐 10억도 네.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부담부증여를 할지 그리고 전체 지분 중에서 반만 할지 네. 그리고 부동산만 증여하고 채무는 승계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은행 대출 담당자, 여신 담당자와 상의를 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부동산만 넘겼다고 나중에 그렇죠. 주채무자 바꾸라고 해갖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을 증여를 했다가 야, 왜 주채무자 처음에는 여신 담당자끼리는 오케이 했는데 이게 담당자 선에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본사에서 야 채무자 왜 안 바꿨어 하고서 다시 내려버리면은 이게 그때 가서 다시 또 수습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은행 여신 담당자, 은행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나 사인 또는 뭐 확인서 녹취록이라도 따놔야 됩니다.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나중에 이제 그 세무적으로 이상하게 가산세라든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컨펌 해줘서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불이익이 있었던 사례를 또 곁들여 갖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몇 시간에 몇 번에 걸쳐 갖고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가업승계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업승계와 부동산 세금이라는 주제로 이종석 세무사와 조남철 세무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드렸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금 처리, 그 다음에 재산을 상속 증여함에 있어 갖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의 소주제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